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이슈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중간선거를 이제 약 보름 앞두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특조위 소환으로 대통령 악마화를 통한 민주당 지지 세력 및 중도 세력 결집을 노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폭동 소환장이 발부되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22일 텍사스 롭스타운을 방문해 텍사스 지역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이곳 그렉 에봇 주지사, 댄 패트릭 부지사,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모두 민주당 후보들을 더블 디짓 10%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이 텍사스인들이 중요시하는 총기, 하나님, 그리고 석유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코 텍사스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설해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2번 대선에 출마해서 모두 다 이겼다며 2020년에는 2016년보다 수백만 표를 더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성공적이고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아마도 다시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Getting millions more votes in 2020 than we got in 2016. And likewise getting more votes than any sitting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y far. And now,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again,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언론은 이것이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언급은 하원 특조위가 그에 대한 소환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와 상징적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이끄는 특위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 및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전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지휘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난 21일엔 소환장을 전격 발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이런 하원 특조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아내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기에게 매일마다 소환장 한 장씩 날라온다고 핀잔을 준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요. 소환 통보를 정치적인 의도로 보고 대선 출마를 통해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점을 이번 연설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우파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 청문회에서 좌파들의 위선을 철저히 까발려줄 수는 없을까 하고 바라고 있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대통령이 가장 미워 죽겠는 게 바로 낸시 펠로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펠로시는 대통령에 대해 그가 겁쟁이여서 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독설을 날렸습니다. 정말 유치한 인간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3일 MS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원 조사 특위로 소환하는 데 대해 그가 의회에 나타날 만큼 충분히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의회에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가 그곳에 나타날 만큼 남자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펠로시가 이렇게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020년 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안을 진두지휘하던 펠로시는 국정연설 현장에서 국정연설을 하러 연단에 올라온 트럼프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란듯이 대통령 연설문을 이렇게 쫙쫙 네 갈래로 찢었죠. 이 영상은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등에서 그 유명한 크레이지 낸시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 더 이상 저런 펠로시 꼴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 100%니까 우선 더 이상 하원 의장을 민주당이 맡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펠로시는 은퇴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빠이빠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뉴스 같은데요. 자칫하면 세계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24일 크렘린궁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가 일제히 나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국방장관이 서방을 상대로 제기한 주장에 이어 더욱 판을 키우는 양상인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더티밤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등 국방장관과의 연쇄통화 중
우크라이나가 이를 더티밤을 전장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영토에 더티밤을 터뜨려 러시아의 소행으로 밀어붙이고 이를 통해 미국, 독일 등 서방 세계의 전쟁 개입을 유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쓰거나 세계가 3차 대전으로 돌입하는 양상이 될 텐데요. 이런 러시아의 문제 제기에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조작이다, 속셈이다, 심리전이다 라는 반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주장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기려고 밀어붙이고 있고 어떻게든 판을 키우려 날린 형국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채운 방사능 무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는 더티밤을 제조할 과학적,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동기도 갖고 있다고 말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관련 기술 전수를 위해 영국과 접촉했으며 더티밤에서 쓸 방사성 물질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등에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더티밤 사용 시 유럽 거의 전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도발 목적은 러시아가 자국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반러시아 캠페인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키릴로프 사령관은 또 러시아군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다면서 국방부는 예상되는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했다. 군대가 방사능 오염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러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우리는 더티밤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내 과학시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적절한 경로로 거듭 확인한 내용이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유엔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러시아 국방장관과 각국 장관과의 통화 이후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체르노빌 근처의 수상한 연구시설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국의 각종 무기 실험 등 더러운 전쟁에 대한 연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됐다는 이야기,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모든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서방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핵무기 쓴다 어쩐다 하면서 공포에 떠는 척 하는데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핵 방아쇠를 먼저 당길지 모른다는 점,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젤렌스키를 아직도 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한 분 한 분부터 눈을 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를 자꾸 까대니까 무조건 푸틴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민주당 세력과 야합한 존재고 띨스의 희생양이자 돌격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이.